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에 앞서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요소들 4가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나스닥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의 상승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CPI, PPI가 발표되기 전에 횡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상승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조정은 있을지언정 큰 흐름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CPI, PPI 이 지표가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당연히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가 발표 전에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쁘게 나오더라도 아예 방향을 바꾸는 그런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닝 시즌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어닝 시즌은 예상 실적 자체가 그렇게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펩시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준치에 약간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2%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닝 시즌도 미국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부양책이 있는데요. 중국 부양책 이미 한번 제시를 해서 중국이 지금 30% 가까이 홍콩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전일에는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했지만 그게 안 나오면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 대선 끝나고라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전 세계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주요한 불안한 요소가 중동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란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란의 주요 기지들을 공격할 예정에 있고 원래 이에 앞서서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전일에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있고 크게 상승해준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조정을 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본토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중동 전쟁 또한 조정의 빌미가 될 뿐 큰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증시 하락을 생각한다면 이 중동 전쟁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 인덱스부터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일봉으로 봤을 때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5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1, 2파동까지 진행한 후에 현재는 3회 1, 3회 이후에 3회 3파동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3파동까지 끝난 후에 러닝 플랫으로 4파동이 조금 짧게 나온 후에 5파동이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 아직 그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구별하기 어려우나 지금 조정을 준 후에 상승이 어제 나타남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는데요. 나스닥 선물 차트를 통해서 그 흐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7월 11일부터 하락이 WXY 파동으로 나온 뒤에 상승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파동은 1, 2, 3, 4, 5 형태로 상승이 나타난 뒤에 ABC 형태로 조정을 일단은 줬는데 제가 이 조정 후에 상승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하락은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그재그 형태로 이 19,600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고 또는 러닝플랫 형태로 횡보 조정을 거친 뒤에 상승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정석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19,900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되어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이 여기서 또는 여기서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봤을 때 1, 2, 3, 4, 5로 1파 그리고 조정 2파 이후에 3파가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정은 있더라도 이런 기준선들은 지켜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S&P는 7월 중순부터 하락을 WXY 파동으로 진행한 뒤에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1, 2, 3, 4, 5로 상승 그리고 조정이 애매하게 ABC 형태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5,725선을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S&P의 5,725선이 나스닥의 19,900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정확하게 같은 지점을 지지해주고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 잡았다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도 지금 조정 주더라고 다시 한번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3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1, 2 이후에 3회 1, 3회 2, 3회 3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3회 3파동에 부분파동 2파동이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넘어준다면 크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은 전일에 크게 상승해주지 못했지만 CPI, PPI가 좋게 나온다면 나스닥 S&P의 상승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년물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차트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을 ABC 형태로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C파동 채널을 따라서 하락을 하다가 크게 올라오면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예 상단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반등을 보시면 ABC 형태로 크게 반등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충분히 크게 급락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채널 자체를 깨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음봉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하면 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로 보시면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4년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3회 4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회 4파동은 ABC 형태로 지그재그 급락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는 지지받아주는 모습이고요. CPI, PPI가 괜찮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PI, PPI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차트를 돌려놔야지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돌려놓지 못한 상태로 이런 발표를 맞게 되면 잠깐 오르다가 저항을 맞고 크게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나스닥, S&P 등 미국 주식들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 채권 및 유로는 아직은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2년 10월 말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을 올해 4월 중순까지 거친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파동을 거쳐서 3파동까지 최근 마무리된 후에 현재는 3회 4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회 4파동이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과 똑같이 반등을 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차트를 돌려놓는 것이 큰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그 중에서도 5파동이 올해 6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파동이 다시 한번 1, 2파동까지 거친 후에 3파동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이 원래 1, 2, 3, 4, 5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나, 이후에 나오는 조정 패턴을 봤을 때는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이후에 3회 5파동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추세선 지지되는 거 보여준다면 매수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추세선 저항 맞고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는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생 차트 보겠습니다. 항생은 22년 10월 말부터 23년 1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4년 1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3회 1, 3회 2, 3회 3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일 이제 중국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1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웹푸더장에서 반등이 꽤 진행되었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23,000 초반대에서는 저항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여기서 숏을 쳐서 꽤 큰 수익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준 후에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상승 나온 후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라서 단타 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매매 방식이 원래 단타는 아니지만 항생에 있어서는 사실 단타가 유효한 전략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멤버십 개설하게 되면 이 단타를 비교적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2년 3월부터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ABC 형태로 expanded flat 형태로 A파동, 이후 삼각수렴 B파, 다시 한번 하락 C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C파동은 다시 한번 하락 후에 지그재그 상승, 이후 다시 한번 하락하는 형태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 오전에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78불 중반대까지 나오면서 이 삼각수렴 선을 이탈해주나 했더니 다시 한번 윗골이 달고 크게 하락이 나왔죠. 이런 윗골이 다는 부분에서는 숏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윗골을 달 뿐만 아니라 이런 삼각수렴 선을 하방 이탈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때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 매도를 들어갔을 텐데, 저는 그 전날에 76.5불 선에 매도를 걸어놨다가 새벽에 깨서 보니 77.2불 선이어서 이 삼각수렴을 혹시 돌파해주는 거가 해서 손절하고 그 뒤로는 확인을 못해서 이 지점을 잡지는 못했네요. 원유가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하긴 하지만 확실한 관점과 확실한 기준선이 있다면 매매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급락이 나온 후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을 좀 더 주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을 어느 정도 꽤 크게 한 상태에서는 숏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